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7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뭐랄까, 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재료들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그렇게 좀, 뭐랄까, 기대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 일봉을 봐도요.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이 121선에서 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이걸 자꾸 깨면 안 좋죠. 121선을 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21선인가요? 61선이죠. 61선이 이렇게 또, 그 다음 지지선으로 있는데요. 차트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는 어쨌든 코스피는 121선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쌍봉이라는 게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좀 급격하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좀 횡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락이 한번 나오면 조금 더 하락이 좀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차트 전체적인 시황은 안 좋죠. 그래서 주가들도 생각보다 많이 못 가기도 하고 또 재료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또 주봉을 볼까요? 주봉. 주봉을 봐도 이제 주봉을 봤을 땐 이제 121선을 지지를 오늘 하긴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힘든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번 고점을 못 뚫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1선에서 이제 지지가 나왔고 전번 고점을 좀 뚫어줬으면 더 뭔가 큰 시그널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주봉상도 무슨 아직까지는 이제 이 20주선을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뭐 아직 그 깨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깨면은 이제 지지하는 선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불안하죠. 지지하는 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게 뭐 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지를 해주는 게 주봉상에 좋겠죠. 하회도 하회했다가 다시 예,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주식이 좀 횡보하거나 상승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죠. 그 월봉을 보죠. 네,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상에는 이제 아직 그 5일선을 안 찍었죠. 그죠?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는 또 뭐랄까 5일선까지는 열어둘 수가 있겠죠. 그죠? 5일선까지는. 그래서 월봉상, 코스피 월봉상은 뭐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죠. 5일선까지 이제 뭔가 저 바닥을 찍고 물론 이제 반등을 해줘야죠. 여기서 반등을 못한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또 좀 좋은 차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월봉은 괜찮습니다. 코스피 월봉은. 그래서 코스피 월봉이 깨지지만 않으면 좋죠. 월봉이 깨지면은 지금 이제 5일선이 많이 깨진다면은 또 여기에 그 120월선이 있죠. 이 120월선이 마지막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지지선. 그래서 아직 그 코스피 월봉상에는 좀 희망은 있다. 아직까지 희망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더 빠진다면은 이제 이 조금 이제 해석이 달라지죠. 만약에 월봉상의 5월선을 지지를 못한다면 또 다시 더 하락할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구간은 애매한 구간이에요. 먼저 이제 인콘을 보겠습니다. 제가 인콘을 좀 그래도 좀 요번 주 안에 좀 금요일쯤에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12월 8일 날에 뭐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12월 9일 날 반영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9일이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시세를 줄 것 같다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엄청 밀었죠. 그죠? 엄청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가 1,060원까지 뺐어요. 거의 뭐 하한가 근처, 하한가는 아닌데 한 20% 이상 뺐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악재 없이 이렇게 뺀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또 흔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이제 가격을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놨는데 내일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조금. 그러면은 이제 석 달 동안 이 거래됐던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물리는 거죠. 그죠? 그럼 내일 더 빠질 확률이 조금 높겠죠, 사실은. 또 물리게 하겠다는 거죠. 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날, 미국 시간으로 8일 날 뭔가 그래도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좀 빼겠다. 역시 저도 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이제 1,200원 정도를 이제 저가로 예상을 했는데, 뭐, 1,200원 뿐만이 아니라 이 1,200원을 그냥 뭐 바로 깨버렸죠. 내일도 조금 더 이런 차트면 내일 사실은 빠졌다가 올려야 되거든요.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내일 한번 잘 보죠. 우선은 이제 쉽게 주진 않겠다. 쉽게 수익을 주진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돼 있죠. 여기서 이제 거래했던 사람들이 다 물린 거죠. 그래서 쉽게 뭔가 물량을 주지는 않겠다. 뭐 이런 뜻이 내포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여기를 못 뚫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여기 뭐야 60일선을 못 뚫고 지금 때려맞고 60주선이겠죠. 때려맞고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만약에 이 주식이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뭐 12월 8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이제 12월 9일이 되겠죠. 이때 뭐 통과가 됐다 생각이 되면 이렇게 좀 시대를 좀 준 다음에 다시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뭐 다시 이제 뭐 상장이 3주 안에 되겠죠. 3주나 뭐 그 안에 된다면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뭐 이런 차트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대충. 그런데 이제 요번에 상승하는 만약에 표에 의해서 통과되는 걸로 상승을 한다면 여기까지도 예상을 했는데요. 1,900원. 1,900원은 못 갈 것 같아요. 1,900원은 못 갈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뺨으로써 목표가가 낮아진 거죠. 목표가가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1,900원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이 1,900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00원은 원래 제가 오늘도 올리고 그랬다면 뭐 한 1,900원까지 가겠다 생각했는데 1,900원까지 못 가고 그 대신 그 밑에를 갈 것 같아요. 밑에를 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를 낮추는 거죠. 결국 목표가를 좀 낮출 것 같습니다. 여기든 어디든 끝날 것 같고 그럼 이제 거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좀 조금씩 빨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정한 상승은 어쨌든 나스닥이 상장이 된 후에 이때부터 뭔가 좀 서로 긴검 싸움이 되겠죠. 뭐 그저 뭐 상장 후에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또 상장 후에 스펙주 같은 경우도 뭐 한 6개월 정도 또 계속 빼다가 6개월 후부터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콘의 그 자이버사도 삼상 부분이 당장 뭐 통과되고 그런 게 나오지는 않겠죠. 적어도 몇 개월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승은 자이버사 자체도 한 몇 개월 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인코는 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요번에 상승은 그렇게 뭐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어느 정도는 올리겠죠. 그 다음에 상장이 되면 그때 조금 더 제대로 올리겠죠. 정리를 한다면 1차 상승은 뭐 그렇게 많이 저기 할 것 같지 않고 그다음 다시 좀 슬슬 흐르면서 빠지다가 2차 상승 이때에 좀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아래서는 뭐 샀다 팔았다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사면은 그냥 꾸준히 지금 가격이면 뭐 여기서 한 50원, 60원 더 빠질 수 있겠죠. 아니면 뭐 1,000원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어차피 얘네들이 누르기로 시작했으면 1,000원을 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날은 못 누르겠죠. 예, 금요일은 못 누르겠죠. 내일까지 누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1,000원, 1,100원 밑에서 산다면 뭐 그냥 갖고 있으면은 뭐 다만 크게 이득을 보려면 좀 오래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예, 조금 그냥 어느 정도만 본다 싶으면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뭐 당장 막 엄청난 수익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때 조금 수익 나고 요때 좀 많이 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후에는 뭐 좀 그땐 좀 더 복잡해지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게 어떻게 보면 좀 목표가를 많이 낮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들이 보면 목표가들을 굉장히 낮추죠. 그래서 옛날처럼 막 시원하게 막 세 방, 네 방 가고 이런 주식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젠 그런 주식들이 잘 안 나와요. 좀 아쉽네요. 예, 그래서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다 좀 시세를 생각보다 많이 못 주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코는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한번 금요일 날 종가를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예, 인콘이었습니다. 인콘. 저도 뭐 이렇게까지 뺄 줄 몰랐는데 어쨌든 뭐 빼려고 마음도 먹었기 때문에 뭐 내일 더 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예, 하여튼 뭐 금요일까지만 잘 버티면 뭐 어느 정도 수익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콘이었습니다. 네, 수요일 날 얘기했던 이제 콘텐츠 리충화 이제 그래도 이 K 콘텐츠 이런 제작하고 뭐 배포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괜찮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콘텐츠리 중앙도 역시 예상대로 이 바닥에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올리고 있죠. 항상 이제 요 121선을 맞은 다음에 그 추이를 잘 봐야 되겠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조금 빠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떤 주식은 또 계속 흘러요, 계속. 요즘에 아주 그냥 이 121선 맞고 떨어지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흐르기만 합니다. 그건 잘 판단해 보시고요. 어쨌든 컨텐츠리 중앙. 그래도 뭐 최소한 이 121선을 찍을 만한 지금 그러한 약간 상승 여력이 조금은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121선을 뛰어넘는 거를 본 다음에 매수,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이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제 이 121선을 찍는 한 그 정도의 수익 구간은 보입니다. 콘텐츠리 중앙이었습니다. 네, A 스토리 역시 제작사, 예,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그런 관련된 회사인데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에이스토리는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 120선 찍었다가 다시 쌓아 올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또 빠지다가 오늘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계속 뚫었다 뺐다 하는데요. 요거를 다시 뚫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5일선이 타고 올라가면서 요거를 다시 뚫으면은 좀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에이스토리는 이제 저 가격대를 한번 뚫어주는 거. 전번에 한번 살짝 뚫었다 뺐죠. 그러니까 이때 요 고점을 다시 살짝 뚫었다 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뚫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에이스토리입니다. 네, 핸디소프트도 좀 보죠. 핸디소프트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바닥을 찍고 있죠. 바닥을 이제 거의 찍고 이제 여기 쌍바닥 찍고 다시 좀 이제 올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바닥권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지금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저점에서 위로다가 치솟을 시기가 오긴 왔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한번 좀 잘 보고 있다가 근데 이제 사실 핸디 소프트도 이 위에 올려놨을 때가 이제 진정한 상승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 밴드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밴드를 벗어날 때가 강한 시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뭐 먹는다면 뭐 사실은 여기서 뭐 한 요 정도 가는 그 정도 뭐 밴드 상단까지 가는 그 정도의 구간은 보이긴 보이는데 그 이상을 가려면은 이제 이런 구간들을 들어서야 되죠, 이런 구간.
이 라인 정도를 들어서야 되죠. 121선 위로 올라와야지만 진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핸디소프트였습니다. 네, 다우 데이터를 한번 보죠. 다우 데이터가 계속 매출이 뭐 급성장한다. 또 뭐 키다리 스튜디오 자회사에 대한 뭐 지급 보증 등을 해서 계속 그런 이제 하는데요. 근데 이 다우 데이터가 계속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상승이 됐는데 오일선 대롱대롱 매달렸네요. 애매하죠. 여기서 오일선에 지금 여기 찍고선 매달렸는데 이럴 때 이제 다시 강하게 위에서 쳐서 이렇게 상승을 계속 살려가야죠. 오일선을 회복해서. 만약에 회복을 못한다면 여기까지도 또 밀릴 수가 있죠.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내일 회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일 회복을 못하면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최소한 이제 21선까지 다우 데이터 5일선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그 다음에 좀 큰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런 위치이기도 해요. 아니면 21선까지 밀리던가.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뭐 또 이렇게 빠졌다가 또 금방 5일선을 회복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믿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다우 데이터였습니다. 네, 그럼 KBMW도 한번 보죠. 예, 이게 다 통신, 뭐, 오지 관련되고, 뭐 그런 회사들이죠. 얘도 지금 계속 뚫으려고 그러죠. 쌍바닥 만들고, 여기 오늘 지지가 나왔네요. 5일선에 뭐 대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5일선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121선을 뚫어줘야지만, 그다음부터 뭔가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죠. 좀 뚫으려고 계속 이렇게, 뭐랄까, 여기서 횡보하는 건데, 예, 이 부분을 이탈하면 또 계속 빠져요. 흐르면서.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는 게 뚫어서 좀 가야지만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뚫었을 때는 또 뭔가 쌓아 올리면서 다시 시세를 만들 수가 있겠죠. KMW, 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 상승이냐, 하락이냐, 기로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을 보죠. 오이솔루션도 괜찮은 회사죠. 네, 오이솔루션은 근데 지금 봤던 KMW보다 한 단계 밑에 있네요. 그죠? 바닥만 계속 다지고 있네요. 그죠? 이제 여기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 121선을 찍으러 가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야지만 또 그 다음에 시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21선을 찍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 한번 그래도 오이솔루션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더 보일 수도 있겠죠.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라운딩을 그리는 이유가 이제 위쪽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바닥을 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이 솔루션 한번 상승을 한번 지켜보기 바랍니다. 오이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오스코텍 바이오 회사죠. 네, 오스코텍도 계속 뭔가 돌파를 하려고 힘이 모이고 있긴 하네요. 근데 이제 지금 121선을 맞고 한번 떨어졌는데요. 다시 또 힘이 모이면은 조금 더 횡보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모이면 다시 121선을 도전하겠네요. 중요한 건 이 121선을 뚫을 때가 이제 시세가 그때부터 좀 제대로 날 수 있겠죠. 예. 오스코텍도 지금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급등했다 또 빠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쭉 급등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급등했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흔드는 걸 수도 있죠. 위로다가 이제 120일선을 찍은 다음에 추세가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추세가 나오기를 네, 오스코텍이었습니다. 네, 이미지스도 이게 계속 재료가 나올 듯 하면서 여기서 네, 여기서 지금 이제 급등을 한번 한 다음에 계속 빠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맞춰놓듯이 하고 계속 빠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설마 이 저점까지는 안 가겠지만, 좀 위태위태하죠. 어쨌든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에 찌다시가 있는데, 그게 찌다시로만 만족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계약이 한 건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그런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지스 해외 터보 전기 자동차 차업체 자동차용 반도체 양산 공급 소식. 그래서 이제 공급 소식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계약사항이 기사화될 확률이 이제 자꾸 다가오는데 그 전까지는 저런 식으로 계속 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애매해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고 지금 이제 이런 계약이 뭔가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 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차트상으로 지금 가격대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지스 뭔가 이런 계약에 대한 기사를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스였습니다. 네, 녹십자 MS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바이오 주식인데요. 오늘 찍고선 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오늘 좀 반등이 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5일선이 위로 꺾였죠. 여기서부터 위로 꺾이기 때문에 이 122선을 찍으러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가격대 들어가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십자 MS도 이제 일봉상의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주봉상 봤을 때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수렴이니까 여기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이 정도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상승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상승을 바라보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녹십자 MS였습니다. 네, 영풍재지가 계속 가네요. 계속 가요. 계속. 그때 되겠지만 이 밴더를 벗어난 이후에는 계속 제일 그 모양새도 좋죠. 이렇게 장기 평선을 깬 다음에 다시 이렇게 찍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벌어진 N자형 파동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기울기를 한두 번 이렇게 솟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봉 모양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영풍계지도 사실은 이제는 이런 게 한두 개씩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게. 그죠? 그러면 이제 거의 끝이 난 건데, 이런 구간들까지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거의 이런 구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기엔 또 차트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위치는 됐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간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샀으면 괜찮죠. 거의 한 6천, 7,000원대에서부터 계속 상승을 한 거거든요. 7,000원대부터. 영풍재지 멋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해야 되는데, 참. 근데 이런 주식을 한다면 적어도 만약 요날 샀다고 해도 2달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2달 이상은 기다려야지만 또 시세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풍재지였습니다. 네, TPC 같은 경우도 이제 3D 바이오 프린터와 또 직교 로봇에 대한 그런 특혜가 있죠. 직교 로봇은 이제 LG하고 뭔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직교 로봇에 대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직교 로봇이 산업 자동화하는데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은 3D 바이오 프린터가 뭔가 좀 이제 기사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있는데, 역시 또 뭔가 좀 재료가 나올 만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죠. 지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요 이평선들은 여기서 좀 모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언젠가 내일이라도 또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 나와줘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이제 다시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TPC도 잘 보죠. 차트는 그러니까 잡주들은 뭔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 이렇게 흐르거나 인콘같이 그냥 팍 눌러버린다고요. 그래서 잡주들이 먹기가 쉽지가 않죠. 혹시 회사에 무슨 계약이 빠그라진 건 아닌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느끼게끔 이렇게 이런 시그널을 주는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죠. 진카로 회사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그런 게 공시화된 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잡주들은 상승 전에 항상 이렇게 흐르게 만든다. 흐르게 만들어. 그래서 힘들어요, 먹기가. 아주 힘들죠. 별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TPC였습니다. 네, 미래 ING가 121선을 찍고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차트를 살금살금 잘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120선 찍고 이렇게 계속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도 어느덧 요 121선 위에 올라갔어요. 121선 위에. 그래서 지금 뭔가 쟤도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인콘의 대지주가 골드 퍼시픽이고 골드 퍼시픽의 대지주가 미래 ING이기 때문에 미래 ING도 뭐 만약에 인콘이 뭔가 큰 시세를 낸다면 골든 퍼시픽이 또 그 지분 차익에 대한 그런 평가 차익을 볼 테고 그다음에 또 미래 ING가 또 평가 차익을 볼 수 있겠죠. 골든 퍼시픽을 또 대주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뭔가 시그널들이 나올 만한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래 ING도 수상하다. 수상해요. 네, 미래 ING였습니다. 네, 삼진제약이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3상 환자 모집 소식에 삼진제약 강세. 삼진제약하고 아리바이오는 기술 동맹 관계됩니다. 아리바이오 미 치매치료제 3상 본격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협약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삼진제약이 좀 상승을 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오늘 상승을 좀 했죠. 그게 나쁜 상승은 오늘 같은 경우 괜찮은 상승이죠. 이 주식도 이렇게 뭐 대충 보시면은 거의 이 가격대인데 지금 이 가격대 특히 이 상단을 지금 뚫으려고 그러죠. 예, 상단을 뚫은다면 뭔가 또 호재가 있다는 거죠. 내일은 좀 이격, 5일선과 이격, 5일선이 한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이렇게 밑으로 좀 찍었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아니면 네,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뭐 그 다음날 뭐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냥 5일선을 찍은 상태로 끝나고. 어쨌든 그 상승 텀이 요거를 뚫은다면은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걸 뚫은다면은 뭔가 새로운 이런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진대학도 뭐 오늘 요 바짝 세운 하나가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삼진제약이었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오늘 또 상승을 좀 했는데요. 꾸준히 봐야 되죠. ABL 바이오도. 그죠? ABL 바이오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진 다음에 다지기 전에 이렇게 도지 비슷하게 꼭 나왔죠. 도지가 뜬 다음부터 방향 전환을 하죠. 이렇게 도지가 좀 많이 나오네. 얘는 도지 2개, 3개, 4개. 여기서도 도지 나오면서 또 방향 전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터물거리면서 이 고가를 지금 뚫었죠. 좀 약간 좀 횡보하다가 갈 수 있겠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뭔가 로열티를 계속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그 수행할 때마다 로열티를 받죠. ABL 바이오의 또 이중 카트 기술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이전이 우선 돼 있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잘해야 되겠죠. 이런 주식들은 한번 좀 월봉까지 한번 보면서 추이를 보시면 그렇죠. 월봉을 봤을 때는 이 주식 역시도 이렇게 긴 상단과 하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계속 못 뚫고 뭐 이렇게 다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새가 나오죠. 요번에도 여기까지는 한번 이게 찍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모멘텀으로 한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주식이 정말 가려면 이제 이걸 뚫은 다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중 카트 회사 중에서 앱클런도 한번 보죠. 앱클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앱클런. 네, 앱클런은 얘는 이제 이렇게 약간 수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계속 그랬죠. 아, 근데 도지가 나왔네. 여기서 도지가 나왔네요. 내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 강하게 슈팅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차트상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뭐 별표를 좀 2개만 해보겠습니다. 예, ABL 바이오
한번 얘도 계속 뭔가 추진을 하고 있고, 좀 그렇죠. 보시면, 그 일봉상의 수렴에 의해서 이 주봉도 수렴이 좀 잘 됐죠. 그죠?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긴 합니다. 예, 글론이었습니다. 예, 글론. 뭐, 아직까지 뭐, 그래도 기대 심리를 갖게 하네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제 좀 뭔가 갑자기 날씨가 풀리면서 좀 몸이 처지네요. 예. 그리고 또 주식도 지금 재료가 나와야지 하는데, 계속 안 나오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관계자들이 뭐 매스컴이나 이런 저 지면상에서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까지 나오겠지 하고 우리는 이제 그러한 뭐 그런 뭔가 에, 찌다시는 아닌데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정보를 취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이제 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말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잡주들은 오늘 인콘처럼 그렇게 막 갑자기 뭐 호재가 있을수록 막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정말 뭔가 안에 그 악재가 발생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잡주를 하기가 좀 힘들죠. 예, 소형주들은 특히 일부 세력에 의해서 또 그렇게 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이렇게 조작을 시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상방으로 조작을 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뭐 자기네들끼리 자전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량을 잃거나 뭐 주가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물량을 잃거나 그렇지도 않죠. 하여튼 그런 거를 뭔가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도 내일부터 또 다시 힘을 내면서 이번 주 그래도 어쨌든 인컴이 금요일 날이라도 상승해 주면 좋겠죠. 예, 그래야지 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서 뭐 하여튼 뭐 그래야지만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금요일 날 한번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월수금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월수금 마감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